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김태희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석박공학과 정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생체 심습형 트랜지언트 소자의 수명을 외부적 연원을 통해 조절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간략하게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 트랜지언트 소자라고 보이는데, 이 트랜지언트 소자를 생체 삽입 후에 마우스의 삽입 후에 NIR 외부적 연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부 온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상대적으로 녹는 속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녹는 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트랜지언트 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지언트 소자라는 물리화학적으로 주변 환경에 녹아 사라지는 소재로 구성된 전자소자입니다. 이때 소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소재인 마그네슘을 통해 볼 때 마그네슘과 체내 인분수의 성분이 이게 만나서 마그네슘이 이온화되게 됩니다. 이 이온화된 마그네슘이 생체 내부로 흡수되어 분해되는 메커니즘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물질과 본 연구에 사용된 물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금속 파트인, 즉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부분에 마그네슘, 텅스텐, 아연, 물리 등이 사용되고, 산화침 및 저량침에 사용되는 물질은 마그네슘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연한 소재인 고분자 기판이나 인캡슐레이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물질로는 실크, PLGA, PCL, PLA 다단류가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금속 물질로 저항층인 마그네슘과 고분자 물질인 다단류 고분자를 최초로 삽입형 소자에 적용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체내가 되겠고, 체내 물이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이 분해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체내 온도, pH, 체내 이온 농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지언트 소자의 응용 분야로는 생체 삽입형 소자의 스텐트와 같은 물질에 2차 수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과 다양한 각종 바이오 센서를 몸에 넣은 후 분해된 후 추가적인 제거가 필요 없다는 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전달 운반체에서 약물을 안전하게 타겟 에어리어까지 운반 후 분해되어 약물을 방출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행 연구인데요. 트랜지언트 소자의 선행 연구에서 주요 관심사는 소자의 수명 조절입니다. 이때 두 가지의 전략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전략은 외 내부적인 환경을 조절하여서 전시적인 트랜지언트의 수명을 조절하는 라이프타임 컨트롤러빌리티와 부분적으로 소자의 수명을 하나에서 조절하는 라이프타임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환경을 조절하는 방식으로는 트랜지언트 소재 자체의 두께를 조절하여서 수명을 조절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부 환경인 pH를 조절하여 수명을 조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한계점으로는 소자를 삽입하기 전에 먼저 프로그래밍된 소자의 수명을 삽입 후에는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보호층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부분적인 소자의 수명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스테이지 1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을 비트랜지언트 물질로 패터닝하거나 아니면 트랜지언트 소재의 녹는 속도가 다른 물질을 패터닝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단점으로는 삽입 후에는 소자의 수명을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과 삽입 후 비트랜지언트 물질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적 여론을 통해 생체 내부의 트랜지언트 소재의 선택적 수명을 삽입 후에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된 내부적 여론으로는 NIR을 사용하였는데, 그 NIR을 사용한 이유는 보통의 열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 내부로의 침투 효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NIR은 침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열 전달이 좋습니다. 이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의 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론식을 도출하였는데요. 이 이론식에서 확산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통들은 온도에 대한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상수항 처리할 수 있고, 이 확산 개수가 온도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온도에 따른 소자의 수명 변화를 이론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디바이스에 대한 모식표인데, 디바이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연 소재의 고분자 다단류 기판인 기판 위에 마그네슘 저항체를 장착하였습니다. 먼저 마그네슘 저항체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광학적 이미지를 보실 때 3시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녹아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센 단면 이미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센 단면 이미지에서 붉은 박스와 같은 부분은 실제
소자의 두께이고 이 소자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밑부분의 플레이트 구조는 마그네슘이 증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형성되게 되며 이 그레인 바운더리가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지언트 소자의 최초로 제공된 고분자 다단계 비판인데요. 고분자 다단계 비판의 오는 속도 조절은 서로 다른 분자량이 고분자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분자 다단계 물질과 저분자 다단계 물질이 있는데 저분자 다단계 물질이 높아지는 따라 녹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앞서 제작한 디바이스가 정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두 가지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서 제작한 저항체를 드라이 워터 배스에 넣고 서로 다른 온도를 주었을 때 온도가 낮을 때 저항 변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소자가 수명이 다이다 판단되어지는 지점이 느껴왔고 온도가 높을수록 그 시점이 빨리 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항 변화와 소자의 성능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실제 생치와 유사한 환경을 제작하기 위해서 앞서 제작한 저항체를 돼지 피부 아래면에 부착하고 이를 상용화된 LED와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적 여론으로 NIR을 사용하여 돼지 피부에 쏘아줬을 때 검정색 그래프와 같이 외부적 여론이 없을 때는 소자의 수명이 상당히 길었지만 외부적인 여론의 증가에 따라서 좀 1차적으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돼지 피부에서 착안한 실험인데요. 만약 외부적 여론을 국부적으로 하나의 소자에 줄 수 있다면 소자 하나에서도 라이프타임 프로그래머빌리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항체를 두 가지를 병렬로 연결하고 첫 번째 저항체는 푸른색 상용화된 LED, 두 번째는 붉은색 상용화된 LED를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 껍데기 표면 중 푸른색 LED가 연결된 저항체 부분에 외부적 여론을 가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용화된 LED의 성능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30분과 1시간이 지났을 때 푸른색 LED, 즉 실험군은 성능 저하가 급격하게 변화하며 1시간 뒤에는 소자가 구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LED 같은 경우 1시간 동안 성능 저하 거의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열원 전달이 NIR 열원 전달이 피부 내부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피부 외부 온도가 높을 때 49도 정도 될 때는 열 손실이 상당히 발생하였지만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는 42도씨 정도에서는 열 손실이 1도 정도 났습니다. 따라서 일정량의 열 손실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량의 열이 침투함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내부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내부에 어느 정도의 온도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만든 디바이스가 생적합성이 있는지와 생분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인비보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우스의 등쪽의 햇빛층과 적빛층을 분리하는 수술을 하고요. 그 후에 트랜지언트 디바이스를 2층 사이에 삽입하게 됩니다. 그 뒤 봉합한 후 5일 단위로 실험군을 만들었고 총 한 달 기간 동안 대조군과 삐부머리의 쥐를 실험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HME 염색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였고요. 표시된 부분의 검정 박스를 보시게 되면 면역색 고층인데 대조군의 면역색 고층의 모양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후 5일이 지난 후에는 염증 반응에 의하여 면역색 고층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20일 뒤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회복되면서 초기에 있던 염증 반응은 이물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모 박스 부분을 보시게 되면 트랜지언트 소자가 삽입된 햇빛층과 진피층 사이입니다. 5일 후에는 여전히 소자가 남아있어 흰색 부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소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20일 뒤에는 소자가 사라져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생분해성 부분자인 다단계 비판을 최초로 삽입형 분자에 적용하였고 이에 대한 수명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부적 여론을 통해서 삽입 후에도 트랜지언트 소자의 수명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현대적 수명 조절을 사진 후에도 가능하다는 행동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시와 다양한 생체 센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 들어가고 가운데 가장 핵심 분이 저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트랜지언트 일렉트로닉스에 도움을 주신 황서박 고려대학교 황서원 교수님과 인디고 실험에 도움을 주신 충남대학교 최철희 교수님입니다.